지금 이 시각 현재 개표율은 약 96.4%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매직 넘버판을 한번 볼까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당선 확실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당선은 확정됐습니다만은 매직 넘버가 제로가 되는 순간, 즉 남은 표를 2위자가 모두 가져간다 해도 승부에 변함이 없는 그 시점, 거기까지 지금 현재 6,702표가 남아 있습니다. 매직 넘버가 제로가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당선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이 2012년 12월 20일 새벽 1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율은 96.5%. 저희 위닝 시스템의 현재까지의 판정은 확실입니다만은 공식적인 당선 확정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저 611이라는 숫자가 제로, 0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네, 지금 막 당선 확정이 됐습니다. 박근혜 후보, 이제부터 공식 당선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개표율 96.5%인 그 순간에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 뒤로는 청와대 야경 그림이 보이는데요. 이제 611표만 더 얻게 되면 자, 네, 지금 이 순간 지금 당선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지금 이 시각 1,524만 7,135표를 얻어서 네.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새벽 1시 25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박근혜 후보 이제 당선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한 8천 몇 표 정도 남았다고 뜨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당선까지 몇 표가 남았을까요?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후보 당선까지 2,598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국 개표 상황은 96.4% 진행 중이고요. 아직 개표되지 않은 표는 109만 2,410표입니다. 이 중에서 박근혜 후보는 2,598표만 가져가도 당선이 확정되는 겁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확정된다 이렇게 선언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 51.6%를 득표했고 문재인 후보 47.9% 득표했습니다. 네. 이제 박근혜 후보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후보 51.6%로 득표율로 문재인 후보 47.9%, 한 3.7%포인트 차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새벽 1시 27분을 막 넘기고 있는 시각 현재 박근혜 후보가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후보는 현재 51.6% 득표 1,527만 2,878표를 얻어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네, 저희가 후보들의 막판 각축전만큼이나 관심을 끄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전자개표 시스템. 컴퓨터가 결과를 바로 읽어 일일이 손으로 세고 확인하는 수고를 덜게 된다. 각 후보한테 분류가 된 그 표는 그 상태로 중앙선거관리 전산실로 보내지게 되면은 또 그 데이터가 방송국 서버를 통해서 방송국으로 보내지게 돼서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이 개표 실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예, 국가정보원의 감청장비 구입 의혹은 최근에 내부망을 공격당한 이탈리아의 한 보안업체 고객 중에 한국의 5163 부대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5163 부대는 국가정보원과 주소지가 같았습니다. 지난 2013년 저희 JTBC는 7452 부대가 국정원 댓글 사건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의 변호사 비용 수천만 원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바가 있죠. 7452 부대는 확인 결과 국정원이었습니다. 5163 부대 역시 7452 부대와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대외적인 대금 결제 역할을 하는 회사라는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5.16.3은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에 시작한 5.16 쿠데타에서 숫자만 따온 이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뿌리가 박정희 정부 시절의 중앙정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가정보원이 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의혹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질 리포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총선과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감청 장비를 들여온 이유가 뭔지에 대한 의문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5.16 부대, 그러니까 국정원은 자신들의 감청 사실이 노출될까 봐, 또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비춰질까 봐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보면 의문이 더욱 커지는데요. 국정원은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점마다 감청 장비를 구입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5.16 부대가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한 건 2012년 1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실시간으로 도감청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SNS 전담 조직을 확대하던 시기였습니다. 2달 뒤, 보안업체는 감청 대상을 한국 전역으로 넓히는 게 가능하다고 알립니다. 한국 측 구매자인 5.16 부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4월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입니다. 대선 6개월 전인 그해 6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탈리아 보안업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시연을 통해 감청 프로그램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휴대폰 해킹 기능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6월을 언급하며 공격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고객이 6월에 안드로이드폰 원격 공격이 필요하다며 진전 상황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6월 4일에는 지방선거가 열렸습니다. 전국 상황 보시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가 51.6%를 득표해서 이미 문재인 후보보다 3.7%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 보시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가 51.6%를 득표해서 이미 문재인 후보보다 3.7%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 보시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가 51.6%를 득표해서 이미 문재인 후보보다 3.7%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네, 예측 분석실입니다. 이제 개표가 한 6... 자, 다시 투표로가 간다. 지역별로 지금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울 여의도가 보입니다. 서울 지역 문재인 후보가 서울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이미 저 밑에 쪽에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며칠 뒤에 선거 끝난 다음 날 서울특별시에 대한 몇 사람이 투표했는가 나오는 겁니다. 630만 7,869명이 투표했다고 하는데 저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저 수치를 넘어버려요. 넘어져 있습니다. 개표가 71%가 있을 경우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인데도 네. 그 수치가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가 투표한 사람 수보다도 넘어버려요. 네, 경기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352만 8천. 그렇게 하다 보면 전 경기도 자, 강원 지역 박근혜 후보가 62%로 다 맞는 곳이 표바다에 누워 부산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60%를 얻으면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에. 자, 선거 전 이미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저는 뭐 진실의 길에서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것을 그대로 토스한 것인데 선거 전 이미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무슨 내용이냐면 선거 하루 전날, 선거가 12월 19일인데 하루 전날인 18일 날 개표 결과표가 만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파일을 그것도 파일도 중앙선관위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표예요. 그거를 다운받아서 파일을 분석했더니 최종 수정 일자가 선거하기 하루 전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것이 성립하려 그러면 중앙선관위의 컴퓨터가 날짜가 그 이전 날짜로 세팅돼야 되는데 공적기관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개표 결과표를 하루 전에 만들어 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둔 거대로 방송사에 던져줬다라는 의미입니다. 끔찍한 얘기죠.
자, 그것은 보십시오. 우리가 투표를 하고 투표한 결과가 투표한 박스에 모이고 그것을 개표를 하죠. 그 다음에 개표한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보내주면 중앙선관위에서는 여러 군데서 올라오는, 예를 들면 한 지역의 각 모든 투표구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취합해서 그때그때마다 일정 시간마다 덩어리로 방송사에 보내주고 그럼 방송사는 보도를 하고 국민은 그거를 귀로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순서가 있죠. 그렇게 네. 돼야 되죠. 네. 그럼 개표 결과가 중앙선관위로 가고 중앙선관위가 방송으로 가고 방송이 우리한테 온다면 그 모든 과정에서의 합산은 일치할 겁니다. 그죠? 그렇죠. 일치해야 되죠. 틀리면 안 되죠. 그런데 맞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이에요? 전국에. 자, 서울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이미 저 밑에 쪽에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며칠 뒤에 선거 끝난 다음 날 서울특별시에 대한 몇 사람이 투표했는가 나오는 겁니다. 630만 7,869명이 투표했다고 하는데 저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저 수치를 넘어버려요. 넘어져 있습니다. 개표가 71%가 있을 경우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인데도 네. 그 수치가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가 투표한 사람 수보다도 넘어버려요. 그럼 저거는 그때 그만큼의 사람이 투표를 미리 만들어둔 데이터가 통보된 데이터가 실제로 투표한 사람하고 일치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러죠. 저 위에 있는 수치는 가상의 수치고 저 밑에 있는 수치는 실제로 정확하게 투표한 사람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여러분, 우리 뭐 국민들은 결국 개표 방송이라는 것은 개표한 결과치가 모아진 것을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한편에 짜여진 온라인 게임을 본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잘 짜여진 온라인 게임 천만에요. 형편없이 조작된 온라인 게임을 본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 경기도 다 맞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에. 그러면 흰 연기를 내뿜던 최루탄이 소리를 내며 터집니다. 복부에 피를 흘린 남성은 정신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케냐에서 연일 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는 거리 시위가 이어지며 경찰과 유혈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원들이 집권 여당 편을 들어 부정선거를 모의한다는 겁니다. 시위는 수도 나이로비를 비롯해 제2, 제3의 도시인 몬바사와 키스무 등지로 번지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얘를 지금 일하고 있어. 이 개새끼들 다 내려내라. 알고 있다고. 부정선거, 너 양심도 없어? 부정선거 모르겠어? 시집을 가릴 거니까 그래서 소송도 제기했다. 빨리 불러와. 당신이 부정선거 해놓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있다고 하는 거 같아요? 지금 아침 9시부터 진짜 쳐봐줘라. 지금 들어가라. 우리가 알아서 있을 테니까. 얼른거리지 마. 선거국에 해당되는 선거실장, 선거국장, 선거과장 이거 불러와. 첫째는 지역선관위의 개표 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선관위에는 119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소가 119개이기 때문에 개표 결과도 119개로 개표 상황이 집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양주 선거관위에는 119개의 집계표가 있는 반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7개의 집계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집계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개표 결과는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 결과를 사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하루 전인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개표 결과를 서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자료는
2012년 12월 19일 다음 날 개표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어떻게 투표 하루 전날 입력한 개표 결과가 선거 당일날 투표 결과와 일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소에서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하기도 전에 전국에 방송되는 선거방송에서는 개표 결과가 국민에게 방송됐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삼동 제7투표구 개표 상황을 보면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시각이 12월 20일 0시 1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 결과의 제공 시각이 12월 19일 22시 35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표 개시 1시간 41분 전에 개표하기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개표가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조작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런 사례가 지난해 9월 18일 날 제가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후영 목사는 전국의 252개 선거구에서 13,542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이 개표소의 60% 이상이 이와 같이 개표 선언이 되기 전에 개표 결과가 방송되는 사례를 집계해서 그 결과를 국내에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기부의 그 정치과장 출신 김필원 씨,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인 한영수 씨 등 제18대 대선 선거무용소송인단 공동대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재정부칙 제5조를 위반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6개월 내에 이 소송을 심사해서 판결해 줘야 되는데 현재 2년 4개월째가 되고 있는데도 전혀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난 2014년 11월 29일 날 국회 외교를 통해서 대법원 행정처장께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답이 이제는 하겠다 했는데도 아직도 손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18대 대선이 부정 조작 선거였는지 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젯밤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단체가 서울 곳곳에서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래피티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신천과 홍익대학교 그리고 강남역 일대에서 국정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진 숫자 5163과 선글라스 등 벽그림 수십 건을 남기고 사라졌는데요. 이 박사가 확률이 연락이 왔어요. 감투 하나 쓰겠다는 말이 됐냐. 그냥 짓밟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사죄부터 하시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이 사건의 전말을 좀 하셨으면 해서 아직은 재미있지 않은 그런 말이야. 대사해 주신 거예요. 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출범할 당시에도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친일 협력자들은 국가의 요직을 독점했습니다.
이분 역시 79년까지 일본군 출신들이 군 핵심 지휘부를 장악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그들이 또다시 전면에 나설 기회를 주고야 말았습니다. 이 박정희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인데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네, 5.16 핵심 가담자들의 대부분은 박정희의 만주 군관학교 선후배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박정희에게 그러한 만주 군관학교의 인맥이 없었더라면 5.16 쿠데타는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에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이 친일파들에 의해서 장악이 됐거든요. 박정희 쿠데타를 가져온 결과가 됐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개표하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말한 이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은 없습니다. 선거 부정, 개표 조작의 증거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법무부 장관 시절 당시 선거 부정을 파헤쳤던 최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냈던 장본인입니다. 오늘날 사법부와 행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정희는 군사 구태타로 권력을 찬탈했고 그에 따라 박근혜는 선거 구태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뼛속까지 친일의 피가 흐르는 친일파 후예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 유신 잔당들이 광풍으로 박정희 유신 망령이를 부활시키는 정권, 수구 반통일 세력들이 민족 통일을 외면한 정권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저는 국민의 이름으로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원장께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당장 속개하십시오. 대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범들을 국헌 물람죄로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투표소에서 수개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하자는 법안은 이미 제가 대표 발의해서 국회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수개표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을 여러 동료 의원들께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비울음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이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난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사전 투표 몰표 사건이라고 기사를 보셨죠? 어떤 동네에서 사전 투표가 다 새누리당이 나온 거야. 이 사건 현장입니다.
한나라당 의원 좌석은 텅 비었습니다. 열린우리당 등 다른 4당과 무소속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친일 행위자 재산 환수법 등 8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좌석은 텅 비었습니다. 열린우리당 등 다른 4당과 무소속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친일 행위자 재산 환수법 등 8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친일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기구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네,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를 위한 비록 그것이 정의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이 역사를 청산해야 이제 비로소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없습니다. 전국에. 자, 선거 전 이미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저는 뭐 진실의 길에서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것을 그대로 토스한 것인데 선거 전 이미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무슨 내용이냐면 선거 하루 전날, 선거가 12월 19일인데 하루 전날인 18일 날 개표 결과표가 만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파일을 그것도 파일도 중앙선관위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표예요. 그거를 다운받아서 파일을 분석했더니 최종 수정 일자가 선거하기 하루 전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것이 성립하려 그러면 중앙선관위의 컴퓨터가 날짜가 그 이전 날짜로 세팅돼야 되는데 공적기관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개표 결과표를 하루 전에 만들어 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둔 거대로 방송사에 던져줬다라는 의미입니다. 끔찍한 얘기죠. 자, 그것은 보십시오. 우리가 투표를 하고 투표한 결과가 투표한 박스에 모이고 그것을 개표를 하죠. 그 다음에 개표한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보내주면 중앙선관위에서는 여러 군데서 올라오는 예를 들면 한 지역에 각 모든 투표구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취합해서 그때그때마다 일정 시간마다 덩어리로 방송사에 보내주고 그럼 방송사는 보도를 하고 국민은 그거를 귀로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순서가 있죠. 그렇게 네. 돼야 되죠. 네. 그럼 개표 결과가 중앙선관위로 가고 중앙선관위가 방송으로 가고 방송이 우리한테 온다면 그 모든 과정에서의 합산은 일치할 겁니다. 그죠? 그렇죠. 일치해야 되죠. 틀리면 안 되죠. 그런데 맞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에요? 전국에. 자, 서울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이미 저 밑에 쪽에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며칠 뒤에 선거 끝난 다음 날 서울특별시에 대한 몇 사람이 투표했는가 나오는 겁니다. 630만 7,869명이 투표했다고 하는데 저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저 수치를 넘어버려요. 넘어져 있습니다. 개표가 71%가 있을 경우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인데도 네. 그 수치가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가 투표한 사람 수보다도 넘어버려요. 그럼 저거는 그때 그만큼의 사람이 투표를 미리 만들어둔 데이터가 통보된 데이터가 실제로 투표한 사람하고 일치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러죠. 저 위에 있는 수치는 가상의 수치고 저 밑에 있는 수치는 실제로 정확하게 투표한 사람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결국 개표 방송이라는 것은 개표한 결과치가 모아진 것을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한편에 짜여진 온라인 게임을 본 겁니다. 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잘 짜여진 온라인 게임 천만에요. 형편없이 조작된 온라인 게임을 본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 경기도 다 맞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에. 그러면 흰 연기를 내뿜던 최루탄이 소리를 내며 터집니다. 복부에 피를 흘린 남성은 정신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케냐에서 연일 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는 거리 시위가 이어지며 경찰과 유혈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원들이 집권 여당 편을 들어 부정선거를 모의한다는 겁니다. 시위는 수도 나이로비를 비롯해 제2, 제3의 도시인 몬바사와 키스무 등지로 번지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얘를 지금 일하고 있어. 이 개새끼들 다 내려내라. 알고 있다고. 부정선거, 너 양심도 없어? 부정선거 모르겠어? 저는 이 부분을 지난 2014년 11월 29일 날 국회 예결위를 통해서 대법원 행정처장께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답이 이제는 하겠다 했는데도 아직도 손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18대 대선이 부정 조작 선거였는지 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젯밤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단체가 서울 곳곳에서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래피티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신천과 홍익대학교 그리고 강남역 일대에서 국정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진 숫자 5163과 선글라스 등 벽그림 수십 건을 남기고 사라졌는데요. 이 박사가 확률이 연락이 왔어요. 간부 하나 보냈다는 말이 되느냐. 그냥 짓밟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사죄부터 하시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사건의 전말을 좀 아셨으면 해서 아직은 개입한 그런 말이야. 이 시간밖에 상황을 대한민국이 출범할 당시에도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친일 협력자들은 국가의 요직을 독점했습니다. 국군 역시 79년까지 일본군 출신들이 군 핵심 지휘부를 장악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그들이 또다시 전면에 나설 기회를 주고야 말았습니다. 이 박정희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인데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네, 5.16 핵심 가담자들의 대부분은 박정희의 만주 군관학교 선후배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박정희에게 그러한 만주 군관학교의 인맥이 없었더라면 5.16 쿠데타는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에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이 친일파들에 의해서 장악이 됐거든요. 박정희 쿠데타를 가져온 결과가 됐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개표하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말한 이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은 없습니다. 선거 부정, 개표 조작의 증거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법무부 장관 시절 당시 선거 부정을 파헤쳤던 최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냈던 장본인입니다. 오늘날 사법부와 행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정희는 군사 구태타로 권력을 찬탈했고 그에 따라 박근혜는 선거 구태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뼛속까지 친일에 피가 흐르는 친일파 후예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 유신 잔당들이 광풍으로 박정희 유신 망령이를 부활시키는 정권, 수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5.16 부대는 국가정보원과 주소지가 같았습니다. 지난 2013년 저희 JTBC는 7452 부대가 국정원 댓글 사건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의 변호사 비용 수천만 원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바가 있지요. 7452 부대는 확인 결과 국정원이었습니다. 5.16 부대 역시 7452 부대와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대외적인 대금 결제 역할을 하는 회사라는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5.16은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에 시작한 5.16 쿠데타에서 숫자만 따온 이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뿌리가 박정희 정부 시절의 중앙정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가정보원이 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의혹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질 리포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총선과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감청 장비를 들여온 이유가 뭔지에 대한 의문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5.16 부대, 그러니까 국정원은 자신들의 감청 사실이 노출될까 봐, 또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비춰질까 봐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보면 의문이 더욱 커지는데요. 국정원은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점마다 감청 장비를 구입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5.16 부대가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한 건 2012년 1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실시간으로 도감청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SNS 전담 조직을 확대하던 시기였습니다. 2달 뒤, 보안업체는 감청 대상을 한국 전역으로 넓히는 게 가능하다고 알립니다. 한국 측 구매자인 5.16 부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4월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입니다. 대선 6개월 전인 그해 6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탈리아 보안업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시연을 통해 감청 프로그램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휴대폰 해킹 기능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6월을 언급하며 공격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고객이 6월에 안드로이드폰 원격 공격이 필요하다며 진전 상황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6월 4일에는 지방선거가 열렸습니다. 전국 상황 보시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가 51.6%를 득표해서 이미 문재인 후보보다 3.7%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 보시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가 51.6%를 득표해서 이미 문재인 후보보다 3.7%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 보시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가 51.6%를 득표해서 이미 문재인 후보보다 3.7%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네, 예측 분석실입니다. 이제 개표가 한 6... 자, 다시 투표로가 간다. 지역별로 지금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울 여의도가 보입니다. 서울 지역 문재인 후보가 서울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이미 저 밑에 쪽에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며칠 뒤에 선거 끝난 다음 날 서울특별시에 대한 몇 사람이 투표했는가 나오는 겁니다. 630만 7,869명이 투표했다고 하는데 저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저 수치를 넘어버려요. 넘어져 있습니다. 개표가 71%가 있을 경우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인데도 네. 그 수치가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가 투표한 사람 수보다도 넘어버려요. 네, 경기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352만 8천. 그렇게 하다 보면 전 경기도 그렇게 하다 보면
전 경기도. 자, 강원 지역 박근혜 후보가 62%로 다 맞는 곳이 표바다에 누워 부산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60%를 얻으면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에. 한 군데. 지금 이 시각 현재 개표율은 약 96.4%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매직 넘버판을 한번 볼까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당선 확실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당선은 확정됐습니다만은 매직 넘버가 제로가 되는 순간, 즉 남은 표를 2위자가 모두 가져간다 해도 승부에 변함이 없는 그 시점, 거기까지 지금 현재 6,702표가 남아 있습니다. 매직 넘버가 제로가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당선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이 2012년 12월 20일 새벽 1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율은 96.5%. 저희 위닝 시스템의 현재까지의 판정은 확실입니다만은 공식적인 당선 확정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저 611이라는 숫자가 제로, 0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네, 지금 막 당선 확정이 됐습니다. 박근혜 후보, 이제부터 공식 당선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개표율 96.5%인 그 순간에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 뒤로는 청와대 야경 그림이 보이는데요. 이제 611표만 더 얻게 되면 지금 이 순간 지금 당선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지금 이 시각 1,524만 7,135표를 얻어서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새벽 1시 25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박근혜 후보 이제 당선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한 8천 몇 표 정도 남았다고 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당선까지 몇 표가 남았을까요?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후보 당선까지 2,598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국 개표 상황은 96.4%에 진행 중이고요. 아직 개표되지 않은 표는 109만 2,410표입니다. 이 중에서 박근혜 후보는 2,598표만 가져가도 당선이 확정되는 겁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확정된다 이렇게 선언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 51.6%를 득표했고 문재인 후보 47.9% 득표했습니다. 네. 이제 박근혜 후보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후보 51.6%로 득표율로 문재인 후보 47.9%, 한 3.7%포인트 차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새벽 1시 27분을 막 넘기고 있는 시각 현재 박근혜 후보가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후보는 현재 51.6% 득표 1,527만 2,878표를 얻어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네, 저희가 후보들의 막판 각축전만큼이나 관심을 끄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전자개표 시스템. 컴퓨터가 결과를 바로 읽어 일일이 손으로 세고 확인하는 수고를 덜게 된다. 각 후보한테 분류가 된 그 표는 그 상태로 중앙선거일 전산실로 보내지게 되면은 또 그 데이터가 방송국 서버를 통해서 방송국으로 보내지게 돼서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이 개표 실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예, 국가정보원의 감청 장비 구입 의혹은 최근에 내부망을 공격당한 이탈리아의 한 보안업체 고객 중에 한국의 5163 부대가 포함됐다. 시집을 가릴 거니까 그래서 소송도 제기했다. 빨리 불러와. 당신이 부정선 해놓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침 9시부터
진짜 처방전에 들어가라 우리가 알아서 있을 테니까 얼른거리지 마. 선거국에 해당되는 선거실장, 선거국장, 선거과장 이거 불러와. 상관없어. 첫째는 지역선관위의 개표 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선관위에는 119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소가 119개이기 때문에 개표 결과도 119개로 개표 상황이 집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양주 선거관위에는 119개의 집계표가 있는 반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7개의 집계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집계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개표 결과는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 결과를 사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하루 전인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개표 결과를 서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자료는 2012년 12월 19일 다음 날 개표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어떻게 투표 하루 전날 입력한 개표 결과가 선거 당일날 투표 결과와 일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소에서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하기도 전에 전국에 방송되는 선거방송에서는 개표 결과가 국민에게 방송됐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삼동 제7투표구 개표 상황을 보면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시각이 12월 20일 0시 1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 결과의 제공 시각이 12월 19일 22시 35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표 개시 1시간 41분 전에 개표하기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개표가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조작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런 사례가 지난해 9월 18일 날 제가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후영 목사는 전국의 252개 선거구에서 13,542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이 개표소의 60% 이상이 이와 같이 개표 선언이 되기 전에 개표 결과가 방송되는 사례를 집계해서 그 결과를 국내에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기부의 그 정치과장 출신 김필원 씨,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인 한영수 씨 등 제18대 대선 선거무용소송인단 공동대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재정부칙 제5조를 위반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6개월 내에 이 소송을 심사해서 판결해 줘야 되는데 현재 2년 4개월째가 되고 있는데도 전혀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